지난달 일본 오키나와에서 새로 출점한 이 대형 유통 매장에 가려고 5시간 넘게 줄을 서 화제가 됐죠. 전 세계 매출 기여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 지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플도 스타벅스도 이 회사 앞에선 한 수 접고 들어가고 딱히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은 공간인데 이곳 미국에서도 계산대엔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마진이 바닥을 칠만한데도 할인을 고수하고 실적을 끌어올린 이 유통회사. 전 세계에서 이곳과 경쟁할 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바이아메리카 오늘 순서는 벅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찰리 먼거가 저비용, 최고의 마진을 내는 회사라며 극찬한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창업이라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40여 년 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항공기 창고를 빌려서 처음 탄생한 프라이스 클럽과 합병한 게 현재 코스트코 모습을 하고 있죠. 짐 세네갈 창업주도 물러나고 제프 프로트먼도 2017년에 작고하면서 현재는 론 바크리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창업주들은 물러났지만 그 경험을 공유하고 이 사업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후임자가 현재 코스트코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코스트코 매장은 올 때마다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이 창고형 매장의 이데아 같은 곳인데 월마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마트도 그렇고 어느 물건이 어디 있다, 라면 어디 있다, 물 어디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걸 이제 찾아다니는 보물찾기 같이 하게끔 만든 게 코스트코의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확실히 보면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출발부터 항공기 제조 시설을 이용했었던 경험이 있고 창고형의 출발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장이 높아버리면 일단 저희도 들어오면 굉장히 쾌적하면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급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노리고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들고 2,599. 지금 시세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게 나온 지가 1년 정도가 넘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1인당 구매 제한도 있고 한데도 항상 매진. 그러니까 매진돼서 이거 운 좋아야 볼 수 있다고. 진짜 보기가 힘든 그런 상품인데 오늘은 다행히 전시가 되어 있고 이 상품을 사게 되면 코스트코의 멤버십 회원인 경우에는 보상이 보통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2% 보상이 들어가니까 $52 정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스 이 팸프 PAMP에서 워낙에 이런 디자인적인 특징들을 내세워서 상품을 파니까 여러 면에서 유통도 코스트코가 하고 가공도 스위스 팸프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트코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 금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3분기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억 달러어치 정도를 팔았대요. 근데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올해는 한 달에 평균 2억 달러를 팔 거라고 지금 웰스파고가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워낙 올랐다 보니까 그 효과도 있겠지만 판매량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지 않으면은 그 정도의 상승률은 나올 수가 없겠죠. 오늘 저희가 이제 평일 점심쯤에 코스트코로 온 건데 주차를 하는데도 몇 번이나 뺑뺑이를 돌고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몇 번 와봤지만 소비 둔화라고는 해도 코스트코는 그걸 비껴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자신감인지 미루던 회원비, 연회비 인상을 7년 만에 드디어 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9월 1일부터 연회비가 이제 인상이 됐는데 북미 지역은 연회비가 기존 $60에서 $65로 인상이 됐고요. 이 이그제큐티브도 인상이 됐습니다. $120에서 $130로 인상이 됐는데 이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이 비중이 더 높대요. 50%를 살짝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연회비를 올리면서 이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의 리워드 보상 폭도 올렸더라고요. 기존에 $1,000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1,250로 또 이것도 같이 올리니까 약간 또 그거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7년 동안 참다가 올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뭔가 회원 이탈의 걱정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오히려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회원이 1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구매력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우버이츠, 탑골프 이렇게 4개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할인가로 살 수 있는 곳이 코스트코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 $100짜리를 지금 79.99, 20% 할인한 가격에 팔고 있는데
너무 잘 팔려서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게 구매 제한도 있대요. 이런 기프티 카드들이 또 코스트코의 충성 소비자들에게 락인 효과를 더해주는 그런 상품이 됐습니다. 물론 코스트코가 기프트 카드를 파는 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는 좀처럼 할인가에 사기 어려운 브랜드들을 코스트코에서만 회원 전용으로 판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코스트코의 보물찾기 퀄리티가 계속 향상되고 있다면서 이런 비식품 라인업이 강화되는 게 회사 실적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코스트코의 전체 동일 매장 매출이 7% 늘었는데 비식품 매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2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핫도그 사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 핫도그 하나와 소다까지 무한 리필해서 1.5불. 정말 해자로운 이 가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선 상상 못할 가격이고 한국에서는 사실 한국도 이거 올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코스트코 안 간다 이럴 정도의 엄청난 락인 효과를 주는 상품이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해서 2,000원밖에 안 되죠. 2,000원. 한국은 사실 그런 정도로 뭔가 소비자들의 취향을 발굴할 만큼 가치가 있는 시장이니까 코스트코 입장에서도 워낙에 전 세계 매출 보면은 한국이 1, 2위 다툴 정도고 그만큼 중요한 미끼 역할, 락인 효과를 주는 상품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을 절대로 올리지 말라라는 게 그 CEO의 약간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창업주가 짐 세네갈이 이게 코스트코가 세워지고 나서 한 몇 년 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가격은 절대 올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감동을 해요. 정확하게 코스트코가 이용자 이걸 먹은 사람을 공개하진 않고 있는데 대략 한 2억 개 정도가 연간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3억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 여기에다가 코스트코 매출에 대비하면 2,450억 달러 정도가 연간 매출인데 거기에서 3억 달러? 그래 우리가 약간 손해보면서 나머지를 끌어올려주는 거라. 핫도그는 사실 팔수록 손해일 수밖에 없어서 엄청난 미끼 상품이자 효자 상품이자 골칫덩이이자 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을 계속 지켜가는 게 이 충성 소비자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또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코스트코 사업 구조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커클랜드입니다. 워싱턴주 커클랜드 본사가 위치했던 곳에 이름을 따서 그만큼 믿고 신뢰하는 제품으로 선보이겠다, 싸게 공급하겠다라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하잖아요. 시그니처 피자나 시그니처 원두는 다른 상품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앞다퉈서 사기도 하고요. 이런 커클랜드를 통해서 코스트코가 매년 매출의 25%까지 올렸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늘어서 30%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비중이 어마어마한 게 경쟁사가 월마트의 샘스클럽인데 월마트는 20%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열심히 홀푸즈로 따라오고는 있지만 1에서 2%밖에 안 돼. 아마존 베이직이나 에센셜 이런 상품들 비중이 그만큼 낮습니다. 이걸 그나마 따라하고 있는 곳이 미국 3위 유통업체 크로거인데 30에서 35% 되거든요. 그만큼 따라하기 쉽지 않은 모델들로 벌써 40년 가까이 이 모델을 구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다른 회사들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쇼핑도 쇼핑이지만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알짜인 주유소도 빼놓을 수 없죠. 쉘, BP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아서 시중 가격보다 무조건 저렴하고 1995년부터 시작해서 전체 매출, 수익성에서 비중이 13%나 차지하는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이 바로 기름 장사입니다. 코스트코 주가는 이날 9월 13일 기준 사상 최고가로 923.8달러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올랐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경기 방어주로 재조명을 받으면서 한 달 만에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상승률의 2배입니다. 온라인 사업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딱 10년 전 이커머스 채널을 개시한 이후에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1년간 이커머스 매출은 16%나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충성 고객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하지만 주가 상승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회사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밸류에이션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점점 나옵니다. 13일 기준으로 코스트코를 커버하는 월가 애널리스트 37명 중에
비중 축소, 매도 등급은 한 명도 없을 만큼 여전히 평가는 좋긴 합니다. 하지만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896달러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사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현재 코스트코의 주가 수익 비율은 56배, S&P 500 27.9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7년 만에 연회비 인상을 한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는 거고요. 고공행진하는 주가에 주식 분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한 건 2000년 1월이었는데요. 올해 월마트나 윌리엄스 소노마 이런 동료 소매 업체들이 잇따라 주식 분할을 하는 트렌드를 볼 때 코스트코도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이런 전략으로 경기 침체 금융 위기에서도 살아남았고 미국을 넘어 아시아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익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코스트코가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